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마인의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요. 그걸 함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톰리가 남긴 핵심적인 발언들과 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번 영상은요.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요약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비트마인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투자자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제 10월 27일에 발표된 비트마인의 공식 뉴스인데요. 오늘도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들여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엑셀로 정리해서 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저 뉴스에 따른 모든 숫자들을 이 엑셀에 대입을 했는데요. 현재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약 77,000개를 추가 매수를 해서 총 331만 3,069개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보유 중인 이더리움의 평가액은 약 139억 달러고 비트코인은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액은 3억 500만 달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요. 여기에 총 자산이 약 144억 달러 규모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뉴스에 나온 숫자를 보면요. 142억 달러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엑셀에서 왜 144억 달러라고 하냐면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오늘 10월 27일장에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추가 상승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10월 27일 장중 기준으로요. 이더리움이 현재 약 한 4,220달러 정도가 되고 비트마인은 현재 약 8% 정도가 상승해서 54.5달러에 있네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이걸 주당 순 자산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약 44달러 그리고 이거를 현재 주가인 54.5달러로 비교를 해서 보면요. 지금 현재 비트마인이 갖고 있는 이 프리미엄은 1.23배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 영상에서 공유드린 데이터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약 한 1.3배 정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프리미엄은 0.07포인트 정도를 하락했다는 거죠. 이 프리미엄 하락의 배경에는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비트마인은요. 이 이더리움 매수에 집중 중이지 아직 스테이킹 수익을 창출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좀 낮아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스테이킹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약 연에 3% 수익률로 스테이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로서 그 수익률은 약 4억 2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5,8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 비트마인이 목표치인 이더리움 5%에 도달을 한다면 이 수익은 자동적으로 2배가 증가한다는 뜻이겠죠. 거기에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만약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10,000달러까지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아까 제가 2배가 오른다고 가정한 거기에서 또 추가 2배의 수익 잠재력까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여기에 톰리의 5% 전략을 확인해 보자면요. 현재 2.8%에 도달을 했으니까 이제 절반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현재 목표치인 이더리움 600만 주에 현재 330만 주니까 지금으로서 55% 이상을 확보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시에 나온 톰리가 한 말을 좀 살펴보면요. 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진전은 이더리움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들은 글로벌 자산이며 몇 주 전의 긴장 고조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디레버리징을 촉발했다는 거죠. 또 이더리움과 암호화폐의 펀더멘탈은 주식시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본인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주식이 상승할 때 암호화폐의 수익률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죠. 곧 다가올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가격 괴리는 매력적인 위험 대비 수익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톰리의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즉 지금의 이 조정 구간은 가격이 아닌 펀더멘탈이 앞서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가올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비트마인의 주식 거래액은 최근 5일 평균으로 했을 때 15억 달러, 미국의 전체 상장사 중에서 46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던 순위인 26위에서는 딱 20순위 정도가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요. 바로 위인 45위가 골드만삭스예요. 그리고 또 바로 위인 44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또 43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여기 41위는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이 포진을 해 있는 가운데 비트마인은 미국 주식 거래량 순위는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형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거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30개의 트레저리 기업 중에서요. 이 비트마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차지하는 전체 DAT 거래량 비중은 무려 88%,
리포트. 이 자료에서 하루 평균의 거래액은요, 약 21억 달러, 하나로 하면 한 2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비트마인이 비중하는 비중이 한 달 전에는 31%였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34%로 3%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건데, 이 말은 즉 점점 시장 내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받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제 영상마다 좀 하나씩은 포함시켜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이 비트마인이 매주 수억 달러씩 이더리움을 사는데요, 왜 이더리움 가격은 오르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트레저리 기업들이 비트마인, 샤프링크 등등이 이더리움을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데 왜 이더리움 시장은 조용하죠?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요, 이 OTC라는 거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매수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거래소에서 매수하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에서 거래 주문을 넣지 않고 이 OTC라고 하는 Over the Counter라는 겁니다. 이 한국말로는 장외 거래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비공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통 거래소에서는요, 매수자가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거래소가 매도자, 매수자를 오더북에서 매칭시켜서 체결을 시키죠. 그래서 그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면요, 위쪽에 매도 주문이 연속적으로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장외 거래, 이 OTC 거래는요, 완전히 다른 구조거든요. 여기서는요, 거래소가 아니라 그 브로커, 그러니까 OTC 데스크와 1대1로 협상을 하는 협상형 딜을 체결하는 거예요. 즉 그 브로커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인벤토리에서 거래를 하는데요, 인벤토리라고 하면은 채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장기 보유자들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거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요, 이거를 블록 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막 5억 달러씩 큰 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한다고 해도요, 이 거래소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시장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장외 거래라고 하는 OTC가 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OTC 거래를 하게 되면요,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은 없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연된 영향 효과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이 OTC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들이게 되면요, 결국에 OTC 데스크가 보유한 재고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OTC 인벤토리에 있는 재고량이 줄면 줄수록요, 이 시장 전체의 이더리움 유통량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숨겨진 효과라는 거예요. 이 표면적으로는 시장이 좀 조용해 보여도 장외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요, 결국에 중앙화 거래소의 잔고가 줄어들게 되고 그 현물 유동성이 마르게 되면서 가격은 천천히 밀어 올려지는 구조가 되게 된다는 거죠. 즉 제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현재의 이더리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압축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효과는요, 며칠 만에 드러나는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비트마인이 엄청난 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즉시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거래소가 아닌 OTC를 통해서 시장 밖에서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요, 결국엔 언젠가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시점이 이 시장의 공급이 말라붙고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럼 OTC 설명은 이쯤에서 해보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미국 연준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요, 현재 머니마켓 펀드에서는요, 단기 현금성 자산 규모가 7.4조 원에 달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7.4조 달러의 현금이 아직 시장 밖에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뜻하는 바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 돈들이요,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즉 이 표를 지금 보면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직 유동성의 파도는 시작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금리 방향에 따라서 이 유동성이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으로 유입될 시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최근 글로벌 뉴스들을 보면요, 이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 진입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클리어 뱅크라는 곳과 서클이 손을 잡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즉시 결제 시스템을 확장했고, 일본에서는요, JPY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공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달러 기반의 토큰을 넘어서요, 현재 엔화나 이런 유로 등 글로벌 화폐들이 이더리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 모두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하나 좋은 소식이 있던 게 뭐냐면요. 미국의 백악관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걸려있던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공식적으로 해체했다는 뉴스죠. 이제부터는 제한이 아닌 자유의 시대가 열린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인 스테이블 코인이나 현재 비트마인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산업 전반에 아주 좋은 소식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제 진짜로 디지털 경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빅 뉴스는요. 월가의 대표 은행인 시티그룹이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요. 전통 금융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직접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실제로 이번 결제 시스템은요.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 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결제나 송금이나 자금 관리가 이제는 온체인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뱅크가 이 블록체인을 선택을 했다는 건 곧 이더리움이 금융의 새로운 인프라가 된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월가의 거의 모든 주요 금융사들이 블록체인으로 이동 중이고 오늘의 이런 시티은행이나 블랙락 같은 대형 기관들까지도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아마존의 웹 서비스인 AWS가 15시간 동안 다운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마비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바로 이더리움이 떠올랐어요. 왜냐면요. 이더리움은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안정성을 갖춘 유일한 블록체인이거든요. 다운된 시간들을 비교해보면 이 영의 수렴을 하는 건 유일하게 이더리움 뿐이고요. 다른 모든 기술들은 이 부분에서 여전히 허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가진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월가의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들까지도 결국 다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나 토큰화 자산 등 모든 핵심 섹터가 이더리움 안에서 사상 최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요. 이더리움이 실사용 중심 블록체인으로 진입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요. 비트마인의 펀더멘탈 강화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적 가치가 더욱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